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물골수원 우리 동네 라디오 서원 FM.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서원 FM. 아, 잠깐만요. 다이얼을 잘 맞춰주세요. FM 96.3MHz.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여러분 서원 F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노마드 영앤입니다. 지난 28회차 방송에서 가는 봄을 아쉬워하면서 마포 각양각책 북페스타 이야기를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여름 가고 가을이 우리 곁에 먼저 와 있네요. 저는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 다녀왔는데요. 우산을 받쳐들고 거닐었던 그 여름날의 기억이 아직도 아련한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마주한 풍경이 새삼 낯설게 보이더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공간이 지닌 장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게 잊히지 않는 장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지요. 이 가을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는 음악 듣고 오늘의 방송 이어갑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21일 목요일에 수원에 있는 소연문에 다녀왔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서 소현 서재와 소현문을 알게 되었고 늘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소현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먼저 소현문 백필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제 앞에서 조금 소현문이랑 소현서재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이 순서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뭘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좀 공간인지를 선생님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두 권의 시집을 꺼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여드릴 그 시집이 이제 공룡시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펼쳐보시면은 이제 왼쪽 면에는 그 홍석균 작가가 공룡 탈을 쓰고 그 수원 화성 그 창녕문 공원을 거닐고 있는 그것을 마치 그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였는데요. 이때의 시집은 2024년 그 6월에 이제 소현문이 이제 개관전을 맞이해서 기획한 공룡상회라는 그 전시에 함께 참여한 이제 유연아, 이소연, 주민현 이 세 명의 시인의 시를 세 편의 시를 이제 모은 시집인 거예요. 각각의 시에는 공룡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공룡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집은 종말부터 사랑까지라고 역시나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부터 12월 31일 정말 딱 연말부터 그거 이제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까지
이렇게 그 열었던 그 동명의 그 전시에서 이제 김누누, 김유수, 김혜솔 이 세 명의 시인의 그 또 신작을 한 편씩 받아서 그걸로 책을 엮은 책인 것이에요. 그 역시나 각각의 그 신작들도 이제 종말과 사랑을 주제로 쓴 시들이어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첫 장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넘기면은 뭔가 밤이 깊어지는 것 같은 좀 이미지를 이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역시나 그 수록된 시의 어느 한 구절에서 제가 좀 착안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집을 전시하고 연계해서 출간을 하는 이제 소현무는 정말 이렇게 미술품을 이렇게 유통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전시,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 또 재밌는 작가를 좀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 7월에 이 우만동에서 이제 열은 이 소현문이라는 공간의 그 이름은 이제 그 소자하고 그 현자를 각각 이제 논어와 불경에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공자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그 바탕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회사후소. 예. 그 소자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그 그림의 그 배경이라 함은 그 배경 재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그 내면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불경에서 석가가 이야기하는 말을 좀 차용했는데, 파사현정의 현자인데요. 그러니까 석가는 사실 선악을 얘기하지는 않고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무엇이 옳은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현정,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사, 그릇을 깨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이 동양 고전의 말이 오늘날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예술을 매개하는,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술을 매개하는 사람에게도,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에게도 좀 유효한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명심하면서 좀 출발하고 싶어서 소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문자는 이제 사실 전시를 우리가 이제 열고 닫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이름이 문이면 좋겠다. 문은 열고 닫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지었던 것인데, 수원 화성의 또 4대 문에 이어서 좀 뭔가 새로운 문을 연다는 생각으로 사실 또 그 문자를 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는 우리 또 작가들을 좀 작가들이 더 나은, 또 더 우리 지역에 더 지역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 역할로 게이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역, 국제적으로든 또는 또 새로운 어떤 사고의 지평으로든 그 멀리 떠날 수 있는 포털같이, 순간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트할 수 있는 그런 포털같이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문을 해서 그 세 글자를 합쳐서 소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제 저와 그 전상배님인데요. 전상배님은 지금 그 우만동에서 이제 같이 이 건축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수원에서 그 독립 큐레이터로 이제 계속 올해 이제 2019년부터는 독립 큐레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요. 2018년, 2019년 1년 동안에는 행궁동의 대한공간 눈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이제 전시 기획 운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막 2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작가들과 관객들하고 지금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대표적이었던 좀 연속된 프로젝트가 그 이제 개관한 그 첫 달부터, 그리고 사실은 올해 6월까지 했던 소현서재예요. 소현서재는 그래서 딱 2년한 프로젝트고요. 네, 그래서 그 첫 해에는 2주 단위로 좀 운영이 되었는데, 1회차 때 첫 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격주로 이제 그 앞에서 추천한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다 같이 읽어와서 이제 토론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2024년도부터는 매주 발제하는 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그 발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리 이제 섭외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내도 섭외하거나 해서 이제 굉장히 매주 발제하는 전시가 있는 기간에는 매주 발제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뒤편에 있는 저 책들이 다 발제작들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책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고전부터 고전 소설부터 현대 소설 또는 시집도 있고요, 만화책도 있고요, 완전 전문 서적도 있고요, 여러 철학책도 있고, 사회학 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금 책들을 사람들이랑 좀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 옆에는 항상 그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객이 전시장에 와서 관람할 때 그 체류 시간이라는 것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한두 시간 이렇게 길게 늘리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그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눈으로는 계속 이 전시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좀 단순히 독서 모임이 아니라 어떤 그 전시 관람에 있어서도 네, 조금 새로운 어떤 시도로 좀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결국 발제자들이나 와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 이제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네. 대부분이 좀 그러셨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예술인들이 이제 같은 지역에 다른 예술인이 누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를 때 서로를 좀 알고 소개하게 되는 어떤 네트워킹이 좀 있었고, 결국에는 또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랑 조금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면서 더 많은, 또 이제 단순히 그냥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묻고 답하는 어떤 그런 이제 대화 속에서 예술을 좀 더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교육적으로 좀 더 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회 이제 발제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좀 강의식으로 하는 식으로 좀 진행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단국대학교의 이제 손재민 철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미와 예술, 디디 유베르만이라는 주제로 이제 미학 강의가 있었고, 당장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소요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건축물의 이름이 있거든요. 네. 원더풀 우만이라는 이름의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 자체가. 네네. 네. 근데 그 원더풀 우만이라는 이 작품을 설계한 이제 전보림 이승환 건축가가 또 와서 이제 어떻게 건축을 어떤 삶과 사람, 공간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소연 서재가 이 소연문에서 진행한 일종의 독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이어가는 그게 지난 그때가 5월, 6월이었나요? 네. 수원시립미술관에 요번 일요일 날 이제 전시가 끝납니다만, 전시 연계 프로그램 분더카머의 독서 모임을 전시장 안에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그럼. 그쵸. 연결선상에 있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어떤 제안은 아마 이제 전시의 모두에게라는 전시가 조금 더 어떤 열린 미술관을 네.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네. 어떤 같은 이 수원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들을 좀 소개한다는 좀 취지로 이제 소연서재에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김가람 작가의 분더카머라는 작업의 맥락에서는 여러 도슨 퍼포먼스와 함께 연계가 된 것이고, 사실은 소연 서재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소연 서재가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네. 행궁동으로 나간 셈인 거죠. 네, 그랬군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소연문이라 했을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노노의 회사 부서 그걸 얼핏 생각하고, 그런 의미인가,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창작자에게 있어서 어떤 태도의 문제, 어떤 기본 마음가짐, 내적인 어떤 면모가 우선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아까 사실은 또 불교에서의 어떤 그런 제가 모르겠으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파격,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 뭐랄까 좀 새롭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하고, 네,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물골수원 우리 동네 라디오 서원 FM.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서원 FM. 잠깐만요. 다이얼을 잘 맞춰주세요. FM 96.3 MHz.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여러분, 서원 F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서현문 그리고 서현서재를 운영하시는 백필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연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분더카머에서 독서 모임을 미술관 전시장 안에서 이어나갔는데요. 그 우연한 만남이 오늘 이렇게 서연문에서의 만남으로 또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서연문에서 진행하는 여러 전시,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함께 이어가는 서현재 모임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대명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네,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서현문, 서현재의 백필균 대표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도 어떤 공간이 좀 깨끗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그것을 마음을 살펴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향유자에게도 사실은 부탁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예술,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꾼, 소연문의 그 슬로건이 이제 문화의 털을 가꾸는 대화인데, 여기에서 문화의 털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작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객이 아무리 많이 오고, 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매개자가 아무리 똑똑하게 뭐 잘 설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그런 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이제 동양의,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4대 스승 중에 그 동양의 2명의 스승을 이야기를 좀 가져왔을 때는 오늘날 좀 우리 문화가 너무 어떤 서구 중심의 좀 사고를 좀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또는 어떤 거리감을 형성하여서 좀 우리 전통의 것 또는 우리 본래의 문화의 것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생각했을 때 더더욱이나 어떤 좀 제국적인 네. 탈제국주의적인 어떤 입장과 인식을 좀 말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이. 그래서 또 새언문이라는 또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지요. 결국에는 어떤 뭔가 그 대안적 화랑처럼 대안적 화랑이라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뭔가 그냥 기존의 어떤 제도에서 부여하는 뭐 미술관은 이래야 돼, 또는 화랑은 이래야 돼, 뭐 기획자는 이래야 돼, 그냥 이런 어떤 그 관념들을 비교적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필요할 때는 그 자기 그릇을 자기가 깰 수 있는 그런 좀 것은 아까 잠깐 파격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듣는 동안에 새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물골수원 우리 동네 라디오 서원 FM.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서원 FM. 아, 잠깐만요. 다이얼을 잘 맞춰주세요. FM 96.3MHz. 일상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여러분 서원 F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월에도 전시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소연문 하반기 전시 일정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고우리 작가 전시를 시작으로 이제 지역 작가 3명의 릴레이 개인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8월부터 지금 고우리 작가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1층에서는 정희수 작가가, 이제 2층에서는 준유 작가가 활동을 하는데, 두 작가 다 수원에서 나고 자랐어요. 네, 고우리 작가까지 다 3명이 나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때의 그 정희수 작가는 이제 그 오키나와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작업이. 그분이죠. 맞아요. 그때 우리 분득하무 독서 모임에서 그 발제하신 분. 네, 맞습니다. 헤테로토피아. 예. 푸코 헤테로토피아 책 발제했던 네. 그 정인수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개인전을. 그리고 그 위에서 전시한다고 했던 그 준유 작가도 네. 프랑스에서 10몇 년을 이제 유학을 마치고 작가로서 활동을 좀 마치고 지금 이제 고향인 수원으로 작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탑동의 그 프렌치대 레지던시에서 네. 지금 입주해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레전시 혹시 아실까요? 푸른지대 창작 스타 센터라고. 알아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그 텃밭 다녀왔다 했잖아요. 거기에요. 맞아요. 예, 네네. 상캠퍼스 길 건너편에 그쵸. 탑동, 네네. 거기 푸른 지대 창작 셈터 맞아요. 네네. 예. 사람들이 이거 셈터랑 센터를 좀 약간 네, 혼동하시는데 셈터. 네. 우린 정말 셈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것도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수원이 그 물숫자의 근원 원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원을 좀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푼 게 셈터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어제 입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다음 고우리 작가랑 준유 작가가 둘 다 이번에 수원문화재단의 유망예술인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작가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술계와 이 수원의 미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작가 전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말 26일부터는 이제 아시아 현대미술 3부작이 릴레이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소영문에서 연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수요일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런 어떤 한국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좀 이제 물음을 갖고 이제 그 김종규, 김아림, 최원서 작가랑 함께하는 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라는 그 팬 애시아 아트 인스티튜트라는 이니셜이라는 그 이제 팀에서 6명의 작가 팀이 또 하는 단체 전시가 있고 그 다음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이제 후쿠오카의 갤러리 아울에서 그 타무라상이라고 공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준비하는 전시예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작가분, 아마 2-3명의 작가분이 이제 그 한 2주 정도 이제 여기 소형문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 그 전시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후쿠오카 다녀와서 열었던 그 느린 여름이라는 그 한국 작가들의 일본 전시하고 또 연결되는 전시인 거죠. 그럼 이제 네, 그럼 그게 한국 작가랑 일본 작가의 서로 이제 교류전 셈이네요. 네, 작가들 교류기도 하고 네. 또 공간이기도 공간들끼리도 교류기도 하고 그래서 두 전시 공간이 결국에는 그 어떤 양국의 그 작가들을 네. 그 이제 소개하는 자리일 텐데 올해 사실 그걸 기획했을 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올해가 마침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80주년 한국이 광복한 지 80주년 네. 그리고 사실 한일 그 수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 그래서 사실 도쿄나 일본 여러 지역에서 한일 교류 전시가 좀 많이 열리고 있는 게 올해예요. 네, 그런 타이밍에 이제 수원 또한 어떤 그 근현대사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아시아 역사의 어떤 그 물음에 어떤 응답하는 방식으로 좀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일종의 좀 밀린 대화를 시작하는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밀린 대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예술과 한국 예술이 어떤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일단 저의 경우에는 좀 앞서서 좀 많이 안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볼 수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밀린 대화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그 한일 양국 사이에 좀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사람과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의 어떤 그 전시 교류는 어떤 주제와 어떤 이벤트, 어떤 기획을 좀 할 수 있을까를 그냥 계속 물으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사실은 그냥 저도 이제 여러 전시들을 좀 계속 기획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해외 전시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간 작가 중에 몇몇은 수원 지역 작가도 있고 서울 지역 작가, 부산 지역 작가 이렇게 있는데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작가들의 작업에 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야기들은 그 작업의 이야기들은 본래는 이제 어떤 뭐 한일 관계를 얘기하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이 전시라는 어떤 사건 안에서는 재맥락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한일 관계를 좀 반추하는 듯한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흥미로웠고 부디 좀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의도를 좀 짐작해서 함께 봐주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한국 작가들 작품이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금 전시가 진행 중이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일본 작가들의 작품이 여기 우리 소연문에서 전시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일 교류선이 된다, 그죠? 그럼 11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11월 6일부터, 6일. 6일이 목요일인데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그럼 2주? 네. 네, 2주 동안.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또 한국화 하시는 작가 전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화도 이게 이제 범위가 뭐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네. 네. 이제 또 한국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념과 그 개념의 범위와 그 사용을 조금 더
새롭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본다기보다는 좀 더 적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그 한국화나 또는 그 앞서 동양화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서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근대사에서 이제 그 동양화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제 80년대에 와서 7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한국화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그 일종의 개발된 것이거든요. 일종의 발명된 개념이에요. 네. 그런 미술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이제 미술이라는 것도 원래 뭐 조선시대부터 미술이라는 개념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근대 이후에 이제 미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수입한 것이거든요. 그때의 미술과 그때의 한국화는 무엇이었는가를 가진 질문이 좀 있고 어떤 전통의 지필묵이라는 매체 또는 뭐 준법과 묘법을 익히고 어떤 뭐 산수와 인물화의 양식을 익히는 한국화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 문화 정신을 좀 계승하는 또 현대로 또 각성하는 차원에서의 그 이제 그 예술 매체가 한국화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역시나 그런 어떤 너무 물질이나 너무 어떤 매체 또는 그 특정 장르화로서 국한되지 않고 매체는 전혀 뭐 사실 미술이 아닌 걸 쓸 수도 있죠. 그냥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 또한 어떤 일종의 포스트 한국화로 묶어서 같이 이야기했을 때 전통이 계속 그냥 예전의 상태로 그 남아있는 그냥 계속 앞서서 똑같은 걸 계속 답습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서 계속 변화하는 전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좀 회화라는 것도 한국화라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 어떤 기존의 우리가 한국화에서 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로부터 좀 그러니까 그 매체 형태로부터 좀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런 매체들을 좀 큐레이션 하려고 하는 게 그 수요일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김민주 김아라 작가하고 이제 어떤 전통 이제 회화 양식과 전통 건축 양식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이인전이 있었고 2024년에는 이제 그 콜라그래프라는 기법으로 판화 작업하고 있는 김혜령 작가와 이제 고성 작가 그 이제 사진인데 이제 닭종이에다가 사진을 또 프린트한 그런 사진 작가와 그리고 또 한현희 시인님하고 같이 또 3인전 형식으로 또 그래서 기획을 했어요.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김종규, 김아라림 작가는 각각 이제 비단과 종이를 기반으로 작업한 작가이고 최연서 작가는 이제 그 산업 자재 중에서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 같은 것으로 어떤 공간의 설치나 어떤 조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또는 어떤 가구의 형태로 그 작업 디자인 작업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각 작가들의 그 개성이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화에 대한 좀 그런 관념을 정말 보다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것보다 좀 더 갱신할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로 열리기를 좀 바라고 있죠. 그 전시가.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한국화라고 하셨을 때 얼핏 그냥 떠오르는 게 수묵화, 서화 뭐 이런 게 먼저 연상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알게모르게 그 틀에 저도 갇혀 있었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넓죠. 뭐 불화부터 시작해서 뭐 샤먼들의 어떤 무속의 또 그림까지도 있고 또는 뭐 민속에서 하는 그런 어떤 민화 같은 것도 있고 또는 궁중에서 그리는 어떤 그 어진부터 뭐 1월 5학도 같은 뭐 병풍 형식이나 큰 장대한 형식들 뭐 종묘 또는 여기 수원 박물관에만 가더라도 그 정조가 그 화성 행차하는 그 병풍이 있잖아요. 정말 한국화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이전의 한국화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서 현대로 좀 불러왔을 때 어떤 현대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시적인 어떤 이슈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미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적절히 조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관객들과 좀 더 진정한 대화를 만들 수 있는 관객분들과 좀 전시가 맞닿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 소유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시 또 앞으로 진행할 전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그 다음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윤문, 또 서윤서재 이끌어가시는 백필균 대표님과 함께한 네,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는 도시노마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름의 인디고입니다. 네. 이름의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고우리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갑니다. 네, 전문적인 아니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우리 작가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화요일에 그때 비가 잠깐 왔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랑 그때 잠깐 이제 아래층에서부터 그 작품을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위에 2층에 이제 작품이 이어지잖아요. 보면서 이 또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느낌이 또 달랐어요. 예. 아까 우리 백필균 기획자님하고 그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보면서 이게 뭔가 바느질하는 그 타피스트리나 또 이 캔버스 자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뭔가 그런 뒤집어서 그렇게 하는 느낌. 그래서 여성 작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히 짐작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작가님 이번 전시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성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서부터 몇 번 들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작업이 진짜 그렇게 여성적인 작업일까? 여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서 여성 협업자들과 한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래층에 그 벽면 전체를 이렇게 다 채웠잖아요. 한쪽 벽면을. 그 작품을 딱 이렇게 대면했을 때 뭐랄까 뭔가 날것의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전시장이 보통 이렇게 굉장히 정돈돼 있고 깔끔한 그 배경의 작품이 이렇게 놓인 게 아니라 굉장히 날것의 생생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층에 올라와 보니까 이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근데 좀 소품으로 이렇게 쭉 있는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고 느낌이 좀 다르면서도 신선했어요. 그 의도된 게 있으신지. 우선 밑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 그 협업자들과 매개자로서 고우리 작가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감정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협업자들이 바느질한 곳과 제가 한 곳을 연결하는 지점으로서 조금 더 날것의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바느질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고,
위에 이렇게 작은 1호짜리 소품을 이렇게 쭉 8개가 있는 거는 협업자들이 100% 완성한 작업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프레임에 씌어서 정돈된 모습으로 작업 같아 보이게끔 연출을 한, 예.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도 전시장에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같게끔 보이게 전시를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2층에 있는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소품 작품은 협업하신 분들의 작품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여기 뭐랄까 서랍 있죠. 네네. 나무 서랍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두고 이게 일종의 저게 작가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 약간? 같은 경우는 네. 작가 노트는 아니고 제가 협업자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연결되어 있던 순간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달라 네. 라고 해서 보내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누군가는 가상의 제 3인의 인물에게 쓰는 내용 같이 혹은 작가 노트 같은 느낌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단절된 돌아가신 분에게 쓴 편지 같은 내용도 있고 제각기 다른 내용에 되게 침전되어 있는 마음들을 꺼내 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조금 낡은 서랍에다가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낡은 서랍이 이렇게 눈높이에 걸려있지 않고 바닥에 놓여있는 이유는 관람객이 왔을 때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허리를 숙인다든지 꼬부려 앉는다든지 그런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바닥에 곳곳에 숨겨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의도하신 대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성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작품에 관한 설명을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도 작가님의 다음 전시일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 서윤문에서 고우리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도마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윤문을 찾아서 백필균 대표님, 고우리 작가님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 기분 좋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고 만나는 공간이 그 어느 곳이든지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안에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곁의 문화공간 동네 책방의 다음 이야기를 기약하면서 오늘의 방송 마칩니다. 도시노마드 빨강머리 앤 덕후 영앤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 들으며 오늘의 방송 마칩니다.